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말씀드릴 텐데, 이 첫 번째 강의는 이제 모든 6개 도시가 공통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도시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주제는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뭐 의사들도 상황이 안 좋지만은 간호사들도 되게 열악한 그런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이 회색이 OECD 평균이에요. OECD 평균이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2.5배 정도 외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도 OECD 평균이 1이라면은 우리는 2.4 정도로 많이 오랫동안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병상수도 OECD 평균이 1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2.8 거의 이제 3에 가깝게 병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외래를 간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다 케어를 해야 됩니까? 이게 다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외래도 그렇고 입원을 해서도 그렇고 딱 중요한 것만 하지 그 외에는 다 사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를 보면 OECD 평균이 1이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임상 간호사라는 거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의원, 병원 이렇게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는 그런 간호사는 0.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간호사는 오히려 OECD 평균이 안 되니까 이게 힘이 안 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숫자가 부족한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숫자인데요.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 이게 OECD 평균이에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은 9명 정도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8명 정도. 그러니까 아까 이게 8명이 아주 많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에 8명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은 OECD 평균보다 한 2명 정도 많습니다. 1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또 재미있는 거는 흰 동그라미는 2000년이고요. 녹색 동그라미, 연두색 동그라미는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 이거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간호사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정도에는 3명 정도였거든요. 인구 1000명당 3명. 근데 지금은 인구 1000명당 8명 정도로 배출되는 간호사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많이 늘어났지만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 우리가 간호사가 많이 늘었는데 왜 병원에 의원에 간호사가 없냐? 간호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간호대학 졸업자 수를 보면은 이 빨간 것이 OECD 평균입니다. 한 44명, 45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00명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인구 10만 명당 간호대학 졸업자 수가. 그러니까 OECD 평균의 2배가 넘게 나오는데 이게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예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이 적정 수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의사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원을 했을 때 입원료는 40% 정도는 의학관리료입니다. 이제 회진, 의사회진 그리고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산 시스템 이런 거 그런 비용이고요. 35%는 병원 관리료라고 해서 숙박비 개념입니다. 나머지 25%가 간호관리료인데 이건 이제 간호 업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건 이제 병동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외래에서 의사가 행위를 해서 받는 건강보험에는 외래 간호사의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는 빼고 병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율은 뭐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정했겠죠. 근데 간호관리료가 25%인데 25%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엄청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구로 치면은 이제 대학병원들, 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영남대병원, 이제 대구가톨릭병원 이런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인실 입원료가 4만 원이에요, 하루. 근데 그 중에 25%가 간호관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간호관리료가 환자 한 명당 10,000원입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이게 한 간호사 한 명이 20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봤다고 하면은 20명, 10,000원 곱하기 20명이면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환자가 있으면은 30일이니까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간호사는 3교대를 해야 되니까 20명의 환자를 한 달 내내 보려면 간호사가 3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3명. 실제로는 휴가를 가야 되니까 3명보다 더 필요하지만 600만 원 가지고 3명의 간호사 월급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2인실을 보면은요, 2인실은 입원료가 한 1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간호관리료가 2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제 이 입원료가 지금 기본 병실이 4만 원인데, 만약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정도의 간호관리료가 발생하는데, 환자 한 명당 하루에 25,000원. 그러면 20명을 보면은 한 50만 원 나오죠? 그게 30일을 하면은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은 있어야 간호사 3명 월급을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간호사 한 명이 20명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지금 환자를 좀, 이게 환자분의 숫자를 좀 줄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한 10명 보겠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 병실 입원료가 20만 원은 되어야 간호사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9 to 5를 좋아하잖아요. 출퇴근 일정한 거를 좋아하는데 간호사들은 어떤 때는 뭐 데이 근무, 어떨 때는 이브닝, 어떨 때는 나이트,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체 리듬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9 to 5를 해도 1,500만 원 가지고 3명 월급 주면은 4대 보험 떼고 세금 떼고 이러면은 실제 받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간호조무사도 돈 줘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6인실 입원료가 한 40만 원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인실 기본병실 입원료가 하루에 40만 원은 되어야 3명 간호사랑 거기에 있는 간호조무사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40만 원에 지금 입원료에 본인 부담률이 2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거는 8만 원이에요. 근데 보통 어디 여행 가면 호텔 하루 자는데 8만 원짜리 잘 없거든요. 다 10만 원 넘습니다. 근데 호텔은 잠만 자잖아요. 근데 간호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줍니까? 그런 거 치면은 기본 병실, 하루 병실료 40만 원이 이게 풍족한 돈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게 그 간호사들의 그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한 50만 원은 돼야지 이게 우리가 호텔에서 자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호텔은 이제 뭐 1인실이고 이거는 다인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우리가 입원료가 너무 턱없이 낮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간호관리료도 낮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올해 초에 여름까지 그 간호법을 만드느냐 마느냐, 간호법 제정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간호법을 이제 제정한다고 했을 때 일선에 있는 많은 간호사들은 일단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은 간호사들의 소망은 나는 5명 정도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거예요. 5명 정도, 내 담당 환자가 5명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거인데 이 많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은 내가 보는 환자가 20명에서 우리나라 평균 16명을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16명에서 5명으로 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 이 간호법에서 이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게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게 이제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이제 가져왔고요. 업무는 똑같고요. 의료법과 다르게 있는 거는 이제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힌 거, 그리고 처우 개선을 세금으로 보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 전담 간호사를 지원하는 것, 이런 이제 의료법에 없는 내용들이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 내용에 뭐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본다라든지,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을 10명만 보려고 해도 지금 입원료를 20배를 올려야지 되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대한간호협회 이 홍보 이사인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든 그 인터뷰, 모든 언론 인터뷰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아나운서예요. 앵커인데 두 분이 이제 그 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는 간호법에 담을 수 없고 의료법에 담아야 된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이제 계속 나와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선에 일하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거는 환자를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럼 진짜 열심히 할 텐데. 이거인데 이분이 그거는 의료법으로 해야지 간호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앵커가.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간호법으로 그런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할 수 없죠.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내용이 간호법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간호법이냐? 간호법을 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단체는 물론 이제 간호협회도 있습니다만 의료와 돌봄에 관련된 단체들인데요. 크게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노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노총에 있는 이제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민노총의 공공운수 노조 산하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밑에 돌봄서비스 노조가 있고요. 한노총 밑에 또 의료노련이라고 해서 이런 노조가 있습니다. 이제 노조가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 중에 아까 제가 이분 보여드렸잖아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출신이에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신인데 이분이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모든 복지부 회의에 다 들어가고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분이 간호사의 그 근무 환경은 이게 간호법으로 해결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는 이 단체에서 나왔고요. 이 단체는 이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라는 거가 간호법에 대한 싱크탱크예요.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과 이런 여러 단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요. 돌봄 기본법이라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돌봄을 이게 뭐 나라에서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돌봄 기본법은 뭐냐면은 돌봄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봄 노동자는 뭐 요양보호사 이까지는 생각이 나실 텐데 그분들은 지금 간호법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원래 간호법에는 지금 간호법 이제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회단체들이 그러니까 이 단체요. 여기가 원래 했던 거는 그 간호법 안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까지 넣는 게 이분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를 개정해서 범위를 넓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간호의 업무니까 의사들이나 다른 직종, 뭐 한의사, 뭐 이런 사람들은 터치하지 마. 의료기사 이런 사람 터치하지 마. 이거 간호법이야. 우리가 알아서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범위를 넓히는 거에 아무 그 저항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넓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제 그 부모 돌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파업이야. 뭐 이거 우리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부모를 돌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인질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돌봄 노동자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 시장 있잖아요. 그 노가다가 원래는 한국인의 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 별로 없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노가다를 하면 그게 벌이가 괜찮거든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어서 지금은 한국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돌봄 노동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못 뽑지만 지방선거를 참여해서 그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이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는 데에 그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치에 영향을 주고 이 사람들 영주권 스폰서하고 뭐 취업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좌파의 그런 먹이사슬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원하는 간호 인력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 보건의료 정책의 굉장히 유명한 공식인데요. 의료비,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 총합은 가격,
곱하기 이용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저수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해가지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거를 어떻게 억제해 보려고 했는데 25년 동안 줄기차게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량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용량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격을 억제를 해도 우리는 비급여를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간호 인력에 대한 걸로 대입을 해보면은요, 이용량을 줄인다는 거는 병상수를 감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상수가 OECD 평균의 2.5배라고, 2.8배, 거의 3배에 가까운데 병상이 많이 있으면은 병상을 채워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입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쉽게 합니다. 검사하려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병원도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 외과 선생님이 굉장히 환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CT 찍으려면 또 외래 와야 되지, MRI 찍으려면 또 외래 와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환자들이 번거롭다 이러면서 입원시켜가지고 해요. 근데 입원하면 이게 본인 부담률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이게 뭔가 아직 수술 안 했으니까 아직 안 아프잖아요. 유방암 환자인데 아직 수술 안 했으니까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을 간호사들은 다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입원했는지 간호 기록지 써야 되고, 몇 시간마다 뭐 혈압, 뭐 이런 거, 맥박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밥 먹는 거, 처방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병상수를 줄이지 않으면은 간호 인력의 이 근무 환경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료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간호행위 하나하나당 이거 뭐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병동의 중증도는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어려운 환자가 온다. 이 병동은 경증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난이도에 평균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간호 업무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입원료를 책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를 하려면 이게 이용량을 줄이고 가격, 그러니까 이 보수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결국은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입원 안 해도 되는 나이롱 환자가 되게 많이 입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입원을 못하게 막고,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용 부담 없이 확실하게 간호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간호 인력 근무 환경을 바꾸려면은 일단 이 지원은 해야 돼요.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병상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떤 거를 지원을 해야 되냐? 일단 환자를 줄여야 되는데 최소한 간호간병통합, 그러니까 지금 간병비 부담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간병통합병동은 간호조무사가 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환자의 간호 업무와 돌봄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려면은 병상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진 병상이 OECD의 거의 3배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도 OECD 평균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병상수의 절반을 줄여도 내가 입원을 중증인데 입원을 못한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선택근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은 아침에 출근했다, 어떤 날은 저녁에 출근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출근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삶의 질이 되게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쭉 데이만 출근하겠다, 난 쭉 이브닝만 출근하겠다, 나는 나이트만 출근하겠다. 근데 이제 나이트만 출근하면은 이게 확실히 돈을 많이 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간호사들은 상당히 고급 인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아침에 출근했다, 어떤 날은 저녁에, 어떤 날은 밤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규칙성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예를 들어 내가 오전에 출근하니까 뭐 오전에 좀 봐주세요. 그럼 오후에는 제가 애를 보겠습니다. 이게 되지,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뭐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정 어머니의 스케줄도 똑같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지쳐가지고 간호사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너무 낭비인 거죠. 고급 인력이.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때 잠 안 자고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뭐 육아나 이런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이 다시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근무 여건을 좀 유연성 있게 플렉시블하게 이제 바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에 간호사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지방 근무 수당을 저는 좀 더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편차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지원을 하되 병상수를 줄이면서 해야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안 내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를 못 받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돈을 알차게 쓰려면은 필요 없는 데 쓰는 거를 줄이고 필요한 데를 제대로 보상을 해야 결국 환자가 이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간호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냐. 이제 지난주 강의, 춘천 강의가 커뮤니티 케어였는데요.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려면 방문 간호사의 활동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이제 잘못된 게 문제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게 이 돌봄 비즈니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노인 65세 이상이고요. 65세 이상의 10%는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100만 명은 늘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데 그 산업을 좌파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진입을 못 해요. 조선족 이런 사람들만 고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는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국인이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죽 쏘서 남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여건이 되게 열악한데 이 상태에서 간호법을 먼저 만들면 병동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경력이 된 간호사들이 다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병동에는 수간호사랑 신규 간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환자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간호법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간호 거부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 진료 거부 금지가 있거든요. 의사가 이게 그 진료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간호 거부 금지 조항이 있어요. 간호법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환자들이 이제 어떤 간호 서비스를 요할 때 간호사 선생님 난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다 요청을 하는데 그걸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들어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는 행위별수까지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100만 명이 매일매일 누워 있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양한 걸 요구하는데 그거를 다 들어줘야 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날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간호법이 먼저 생기면 간호법에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면 1차 의사가 있어야 돼요. 1차 의사가 머리예요. 그리고 방문 간호사가 손발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손발이 다 필요하죠. 근데 머리와 손발이 동시에 생기거나 머리가 생기고 손발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머리가 없는데 손발부터 먼저 만드는 법이 간호법이어서 필요는 하지만은 이게 순서가 이제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의도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개선 안 하면 결국 환자들이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동에 간호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많이 못 뽑으니까는 그 가족들이 가서 간병을 해야 되고 가족들이 직장에 다니면은 간병인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내 월급보다 더 많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은 결국 이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려면은 병상을 무조건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입원을 없애야지 되고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처음에는 좀 불편을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내가 중증 환자가 되었을 때 내 가족이 일일이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 안 하고 나를 돌보지 않아도 병원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나를 돌봐주겠구나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게 국민들의 협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